경영실무사 전문 양성과정 한국경영실무학회입니다. 저는 한국경영실무학회에서 주관하는 경영실무사 전문 양성과정의 정보보안 분야와 산업보안 분야를 담당할 교수 동의대학교 빈기철 교수입니다. 이 장에서는 산업보안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죠? 산업보안은 사내에서, 그죠? 사내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보안, 이 부분에서 좀 살펴볼 거고, 또 사외, 어떻게 보면 해외 출장이겠죠. 그죠? 해외 출장, 해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안을 잘 지킬 것인가, 해외 출장에서 대한 산업보안. 그죠? 세 번째로는 산업 스파이. 그죠? 우리 주위에 만연해 있을 수도 있다. 그죠? 많은 스파이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죠? 그런 산업 스파이를 어떻게 색출하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 보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죠? 우리 기업에서 전체적으로 크게 볼 때는 정보 보안 분야와 산업 보안 분야 두 분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산업 보안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보안 분야는 그런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크게 사내에서 우리가 업무를 볼 때 산업보안 분야가 유출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해외 출장 갔을 때, 그죠? 해외 출장 갔을 때 나의 잘못으로 산업보안이 유출될 수도 있지만은, 또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산업보안이 유출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사내에서 일어나는 산업보안과 또 해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산업보안을 우리는 철저하게 잘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산업 스파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이 산업 스파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내고 색출하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내에서, 그죠? 회사 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산업 보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뭘까요? 바로 신분증 관리입니다. 그죠? 신분증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발행된, 그죠? 예, 인정된 신분증인지 아닌지, 그것이 언제부터? 출근할 때부터, 그죠? 출근할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이 신분증을 표용해서 우리 사내의 직원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신분증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그죠? 어떻게 되죠? 신분증을 위조해서, 그죠? 위조해서 올 수도 있고, 또 신분증 관리를 허술하게 되면 그 신분증을 분실해서 그것을 도용하는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분증은 그 사내에 있는 신분 증명과, 그죠? 출입을 하면 정표다. 그죠? 정표다. 그죠? 그래서 이 신분증 관리에 아주 우리가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또 두 번째는 고의적이든 타인적이든 신분증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타인에게 대여를 하거나, 그죠? 양도해서도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죠? 신분증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얘기도 우리가 산업보안에 크게 유출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또 우리가 신분증 그럼 어떻게 분실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죠? 분실됐을 때는 그것도 이것이 습득한 사람이 또 나쁜 마음으로
사내에 들어와서 보안을 사내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유출해 갈 수가 있다, 그죠? 유출해 갈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 신분증을 분실됐을 때, 그죠? 어떤 절차에 따라서 그 신분증을 정확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내 직원들은 신분증을 분실하지 않도록 특히 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출퇴근 시간에 보완이 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출근과 퇴근은 우리가 산에 있는 서류를 밖으로 가져가서 업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밖에 있는 어떤 자료를 산에 가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업무 처리일 것 같지만은 아주 우리가 보안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안 좋은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빈손으로, 그죠? 빈손으로 출근하고, 그죠? 퇴근도 빈손으로, 그죠? 그죠? 출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내에 있는 자료는 외부로 유출될 일이 아주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외부 유출될 수이 아주 낮아지면 어떻게 겠습니까? 보안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또 출퇴근 시간 뭐죠? 인가되지 않는 저장 매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뭐 노트북, 그죠? 또 아니면 외장형 하드디스크. 또 그죠? USB 아주 만연된 USB, 그죠? 이런 것들을 무단으로 뭐 반출입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차단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퇴근할 때 자기 자리에 어떤 문서나 작업하던 자료를 그냥 방치해 놓고 퇴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죠? 항상 마무리를 잘하고, 그죠? PC가 켜져 있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끄고, 그죠? 정확하게 끄고 이렇게 퇴근하는 일이 있어야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세 번째 사항으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방문객이 우리 회사를 내방할 수 있다. 그죠? 내방해서 그 방문객에 의한 또 어떤 자료들이 유출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방문객의 출입에 대한 우리가 또 보완도 해야 된다. 그죠? 방문객, 그죠? 그래서 그러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전에 어떤 약속이 돼야 된다. 예약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어느 부서에 누구누구하고 업무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는 이런 형태의 사전 예약이 되어 있는 방문객만 출입을 한다. 아니면 이제 방문객의 외부에서 사내 앞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그죠? 회의실이라든지 그런 데서 만나게 한다든지, 그죠? 그런 내용들이 중요하다. 그죠? 또 그래, 방문객은 어떻게 방문사례 출입할 때는 방문객이라는 거죠. 방문증을 폐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방문증을. 그래야만이 우리가 일반적인 접근 금지 장소라든지 이런 장소에는 우리가 방문객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도록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사내에서 사안 보완할 수 있는 첫 번째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두 번째 줄거리는 뭐겠습니까? 문서입니다. 문서, 그죠? 문서. 그죠? 문서 보안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업무 비밀에 대한 보안입니다. 그죠? 보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서는, 그죠? 아주 이렇게 그 패스 우리가 시큐리티, 그죠? 보안을 유지하는 시큐리티 등급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민감한 그런 아주 민감한 시큐리티 탑 시큐리티 하는 이런 보안 문서들은 되도록이면 복사를 하지 말고, 그죠? 두 번째는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이면지를 써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면지를. 그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면지를 쓰게 되면 경비도 절약하고 좋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 이면지를 쓸 때는 우리 이 내용이 중요하지 않거나 일반적인 자료를 사용할 때 이면지를 쓰고, 그죠? 우리가 시크릿, 특히 탑 시크릿 같은 경우에는 이면지를 쓰거나 뭐 복사를 하거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자제하고 낮춰야 되겠다. 이게 문서 보안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어떤 비밀 내용이 포함된 자료라든지 조금 전같이 중요한 자료들은 그 문서에 뭐죠? 비밀번호를 둔다든지, 그죠? 어떻게 하게 되면 또 그 문서는 반드시 처리해서 중요 문서에 대한 시크릿에 대한 등급을 매긴다든지, 그죠? 아니면 그 문서가 이제 생명력이 다 있다면 소각을 반드시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문서 보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문서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전출 또는 퇴직할 때 또 문서를 들고 나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전출 또는 퇴직 시 그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문서에 대한 비밀번호는 비밀 자료들은 반드시 해소한 자료와 그것을 반드시 반납받은 자료와 체크를 해서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문서 보안에서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종이다 그죠? 페이퍼다 그죠? 페이퍼에 대한 보안이고 그죠? 보안이고. 그런데 직원들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다. 그죠? 머리에. 우리 뇌에 있습니다. 그죠? 그게 뭐죠? 그래서 항상 탑 시크릿의 문서를 관리한다든지 그 요소에서 있는 직원들은 뭐죠? 업무 비밀 보호에 대한 의무 준수 이런 그죠? 서약서 그죠? 이런 거를 나는 이 사내에서 알은 비밀을 보호하고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런 서약서를 적습니다. 그죠? 그래서 업무 비밀에 대한 보안 이런 것을 철저하게 우리는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죠?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적하거나 알게 된 회사의 모든 정보, 그죠? 모든 정보, 그죠? 모든 정보가 이것은 밖으로 흘러나가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문서는 상관없겠지만은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그죠? 제공할 것을 우리는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막아야 되겠다. 그죠? 또 두 번째는 업무 목적 외에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수행 관련 지식이나 노하우 그죠? 자기 업무 하다 보면 어떤 관련 지식이나 노하우가 발생한다. 그죠? 그 노하우 그죠? 노하우를 어떤 문서하여 그죠? 체계적으로 문서하여 지적 재산을 판매한다든지 그죠?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죠? 회사에서들 그죠? 어떤 고급 정보를 문서화해서 그죠? 어떤 USB 담에서 나중에 마지막 우리가 스파이를 산업 스파이를 살펴보겠지만 그런 형태로 그죠? 기업 내부의 중요한 기밀들을 이렇게 재원하는 행들이 많이 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아주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컴퓨터의 보안이 되겠습니다. 그죠? 컴퓨터의 보안 그죠? 컴퓨터 사용해서 무의식적으로 작업을 하다가 상사가 호출한다고 해서 예 해서 바로 가면 컴퓨터는 그대로 켜져 있다 그죠? 그래서 켜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탑 시크릿 비밀 자료들을 누구나 와서 복사하거나 이렇게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출력해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컴퓨터는 어떤 10분 정도나 좀 빠른 주기 안에 화면 보기를 만들어서 내가 좀 10분 이내에 서지 않으면 자동으로 패스워드가 실행돼서 접속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상태로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외부인이 접속할 때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가야 된다 그죠? 그러면 패스워드를 모르니까 그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죠? 두 번째는 공유 폴더를 많이 사용한다 그죠? 공유 폴더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암호를 설정해서 거기에 있는 최소 인원들만 거기에 업무를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누구나 다 공유 폴더에 들어오면 그 안에 모든 비밀 스런 자료들이 다 있는데 누구나 그것을 카피해서 유출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공유 폴더는 꼭 필요한 최소 인원만 공유를 하고 또 공유를 하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패스워드를 설정해서 그 패스워드를 아는 사람만 또 접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컴퓨터 보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시스템을 오래 장시간 쓰지 않을 때는 반드시 로그아웃을 꼭 해야 된다 그죠? 특히 이렇게 공공장소에 가서 로그인해서 또 사용하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유저들이 많이 있다 그죠? 아주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죠? 반드시 자기가 어떤 내용을 활용하고 설정했으면 특히 공공장소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하고 회사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그죠? 그래서 회사 내에서도 업무를 마치거나 마감을 할 때는 반드시 로그아웃 할 수 있도록 습관화가 되어야 된다 그죠? 습관화가 되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인터넷 보안 브라우저에 그죠? 보안 브라우저의 어떤 레벨을 적정 레벨로 다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적정 레벨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좀 아끼려고
복사품을 쓴다든지 카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습관들이 많이 있다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꼭 정품을 써서 외부의 침범으로부터 해킹으로부터 뭐죠,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죠.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중요하게 우리가 보안을 지켜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사내 보안에서 이제 어떤 마지막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뭐죠, 가장 많이 하는 여러분들 SNS라든지 그죠, 통신, 통신 그죠, 이메일, 이메일을 그죠. 그래서 사내에서는 자기들 허용된 이메일 말고는 못 쓰게 이렇게 기업들이 많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런 우리 일반인들은 많이 쓰지만 정작 자기 회사에서는 그런 공용된 이메일을 쓰지 않고 사내에 있는 이메일만 이래서는 이런 내용들이 많다 그죠. 그것이 뭐 하기 위해서 통신 보안을 하겠다. 통신 보안 그죠. 그래서 통신 보안은 패스워드를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패스워드를 자기 생일이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아직도 뭐 연번에 1, 2, 3, 4, 5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되겠고, 영문자라든지 숫자, 특히 또 요새에는 문자, 특수 문자까지 이렇게 조합을 해서 많이 사용한다. 그죠? 그런 패스워드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외부로 들어온 메시지, 그죠? 외부로 들어온 메시지, 메일이라든지 FTP 이런 것들을 전송할 때 어떤 정확한 위치에서 허락된 계정에서만 전송 외부로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거죠. 아무 메일이나 이렇게 내보내게 되면 사내에 있는 중요스러운 문서들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정 문서에서만 내부로 나갈 수 있도록 지정된 계정에서 나갈 때는 그게 나가기 전에 보안 검사를 체킹합니다. 그죠? 이 문서는 외부로 나가도 문제가 없다. 이 문서는 탑 시크릿의 문서다 하는 그죠?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특정 계정을 통해서만 외부로 메일이나 FTP를 통해서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방법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많이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업무용 PC에 있는 웹하드, 그죠? 그 다음 또 P2P, 그죠? 그리고 또 파일을 서로 공유하는 접속하는 사이트, 이런 것들은 뭐죠? 지양해야 되자. 쓰면 안 되겠다는 얘기도 기업, 그죠? 뭐 개인들은 좀 편리하려고 이런 것들 많이 쓰지만은 기업들은 절대 이런 공유라든지 그죠? 웹하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중요 있는 자료들이 외출될 가능성이, 해킹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다음에 해킹의 우려가 있는, 그죠? 해킹의 우려가 있는 이메일이라든지 웹상에서의 중요한 정보들을 뭐죠? 또 공유해서는 안 되겠다. 그죠? 어떻게 보면 통신 보안의 가장 중요한 보안은 뭐죠? 공유를 안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죠? 인터넷을 안 하면 된다. 그죠? 그러나 업무는 그렇게 볼 수는 없다. 그죠? 업무는 볼 수 있는데 최소한의 공유를 하고 사내에 있는 네트워크망을 활용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새 뭐 아주 여러분 SNS 휴대폰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스팸 메일들, 그죠? 스팸 메일들. 또 그 다음에 또 보이스피싱 메일들이 이제 뭐 하고 해서 어떤 외부 메일을 보면 무조건 클릭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죠? 클릭해서, 그죠? 의심스러운 메일들은 바로 삭제하고, 또 우리 공용되지 사전에 연락되지 않는 메일들은 삭제해서 해킹에 방지를 해야 되겠다. 그죠? 해킹에 방지를 해야 되겠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통신 보안에서 아주 산업 보안을 지킬 수 있는, 그죠? 어떤 우리 자료를 지킬 수 있는, 그죠? 보안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외에서, 그죠? 해외 출장 시에 대한 산업 보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크게 어떻게 나누겠어요? 출장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 출장 전에 어떤 보안이 또 흘러나갈 수 있다. 그죠? 그때의 보안. 그 다음에 출장 중, 그죠? 해외 출장 중에 또 어떤 우리 중요한 내용들이 유출될 수 있다. 그죠? 그때 지켜야 될 우리 보안. 그리고 귀국한 후에 우리가 또 지켜야 될 내용이 있다. 그죠? 지켜야 될 내용이 있다. 그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내용들이, 우리 자료들이 유출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죠? 그 말은 뭐죠? 유출될 가능성을
유출될 가능성, 그것은 뭐라 그러죠? 위험도로 할 수 있다. 그죠? 그 위험도를 최대한으로 낮추자. 위험도를 최대한으로 낮추자. 그래서 외국 체류 시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출장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잘못되면 기밀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다. 그죠? 그 행동 하나하나를 유출될 수 있는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가 조심하고 유출될 가능성을 가장 낮추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중요한 내용이겠습니다.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가 뭐겠습니까? 내 신분증을, 그죠? 내 신분증을 아니면 내 여권을 어떤 사람이 대해준다든지, 그죠? 양도해주든지, 그 필요에 대해서 뭐 좀 빌려준다, 잠시만 해서 빌려준다든지, 이런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그죠?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뭐죠? 위험도를 낮추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꼭 필요한 이야기 나면 그죠? 우리가 의학은 로고가 들은 옷을 입지 않아야 되겠다. 그죠?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형태의 어떤 자기 신분을 노출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뭐 복장은 안 입는 것이 좋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출국 전부터 출장 중, 귀국 후, 그죠? 그죠?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그죠? 그래서 출국 전에 우리가 사전에 그러면 보완을 해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느냐, 어떠한 것을 지켜야 되느냐, 그죠?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출발 전에는 그 방문할 국가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충분한 내용을 숙지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그 나라가 해킹의 천국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 전문이라든지 그죠? 테러들이 많이 있다든지 그죠?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방문할 국가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우리는 숙지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국가정보원의 테러 형태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지역 지역의 테러 정보라든지 또는 치안 문제라든지 그죠? 최근 발생된 범죄라든지 그죠? 또 경쟁업체의 존재 여부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파악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어떤 불필요한 전산 장비 그죠? 불필요한 전산 장비나 정보를 가져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죠? 반드시 필요한 것만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전산 장비에 들어있는 모든 중요한 정보는 암호화해야 된다. 그죠? 내가 꼭 필요해서 이 내용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전체 암호 또 소암호 해서 암호화를 철저해서 내 PC에 있는 전산 장비가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거죠. 패스워드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산 장비에 대한 암호는 출국하기 전에 충분히 완벽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죠? 또 이제 출고할 전에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수화물이다 그죠? 수화물 발송 전에 그죠? 수화물은 우리가 전산 장비라든지 이런 건 내가 몸에 휴대하 갈 수도 있으나 또 어떻게 보면 또 그죠 전산 장비를 그죠 수화물에 붙여서 갈 수도 있다 그죠 붙여서 갔을 때면 내보다는 수화물이 먼저 도착할 수도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전산 장비들은 우리가 패스워드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그 전산 장비 위에 뭐 전화번호라든지 그죠 특이한 내용을 기입해서는 안 되겠다. 그죠? 기입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출국 전에 우리는 꼭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죠? 자, 이제 준비를 다 했어요. 그죠? 이제 어디로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을 가면 어디에서 가장 보안을 중요시 여겨야 되겠습니까? 어디에서 주로 가장 중요한 탑시크릿 이런 내용물들이 유출되겠습니까? 바로 숙소입니다. 그죠? 숙소입니다. 그죠? 특히 먼저 그 숙소인 호텔, 그죠? 호텔 등에서 우리가 보안을 해서 어떤 행동 수칙을 해야 되느냐, 그죠?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여행사라든지 호텔 관계자들에게 우리의 소속 기관이라든지 그죠? 체류 목적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출장과 관련된 정보라든지 이런 걸 막 이렇게 공개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소화해서
최소화해서 그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 숙소에 왔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그냥 여행사만 온 것처럼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아무런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죠? 어떻게 보면 그죠? 노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최소화해야 된다. 노출을 최소화해야 된다. 또 우리가 출장 중에는 업무와 관계없는 사람에게 그죠? 업무와 관계없는 사람에게 연구소의 현안이라든지 그리고 또 연구소 내의 직책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절대 언급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죠? 언급하면 안 된다. 그죠? 그 사람이 바로 해킹을 하러 온 사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업무 담당자와 정확하게 우리가 소통하고 준비되고 사전에 연락된 사람들만 그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외부인 사람들한테 막 이런 내용들을 언급해서는 안 되겠다. 그죠? 안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컴퓨터. 항상 컴퓨터다, 그죠? 컴퓨터를 호텔 등에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죠? 반드시 중요한 부분들은 항상 내가 움직일 때 동선이 같이 움직이게 되고, 그죠? 같이 움직이게 되고, 그 객실에 노트북을 켜놨다든지 컴퓨터를 켜놔서 하고, 그 공공 또 형태에 일어나는 것처럼 나타난다, 그죠? 그것이 바로 공공장소에서는 내용하고 똑같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우리가 또 일어나는 보안을 또 우리는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대중교통이라든지 어떤 공공장소에 또 나도 모르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비밀 쓰이는 내용을 뭐 연구소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발설할 수도 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출장 간 우리에게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거나 그죠? 불명한 사람들이 접근하거나 그죠? 이럴 때는 무시하고 나에 있는 정확하게 약속된 사람만 만나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역시 출장 중에 일어날 것이 뭐 우리 사내의 비밀 정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귀국 후에는 우리는 어떻게 또 해야 되죠? 귀국 후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전산 장비의 폐소들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죠? 변경해야 됩니다. 그죠? 거기서 사용했던 것이 또 카메라에 찍힐 수도 있고, 그죠? CCTV에 찍힐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변경시켜서 또 새로운 시스템 모드를 가지고 외부하고 단절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단절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출장 중에 소지한 전산 장비는 그죠? 연구원 전산 담당 및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것이 악성 코드가 있는지 없는지 깔려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줘야 되겠다. 그죠? 내가 노트북을 들고 출장을 가서 거기에 있는 당사 사람들하고 그 내용을 협의하면서 어떻게 컴퓨터도 만지고 할 수도 있다. 그죠? 그럴 때 뭐죠? 예기치 않게 그 해킹 거기에 있는 사람 누군가 해킹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죠? 거기에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 놓을 수도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출장 중에 소지한 전산 장비는 그죠? 우리 전산 담당자 그죠? 전산 거기에 있는 담당자한테 그 PC를 맡겨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받아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귀국 후에 일어나는 보안에 대해서는 그죠? 보안은 100%라는 게 없다. 그죠? 100%라는 게 없다. 그죠? 그런데 그의 위험도를 어떻게 하죠? 최소한 낮추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소한 그런 내용을 낮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산업 스파이입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산업 스파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 국내의 중요한 기술들을 해외에 파는 사람도 산업 스파이고, 그죠? 그걸 해경을 훔쳐가는 것도 우리가 크게 산업 스파이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산업 스파이를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최대한 그것을 줄여야 된다. 그죠? 줄여야 된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는 어떤 산업 스파이 그죠? 색출 요령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가장 기본적인 건 뭐죠? 우리 업무와 관련 없는 다른 직원에 대해서 자꾸 묻는 사람. 그 지금 내하고는 영업부 부서의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기술부 부서에 김대리가 없어요. 좀 어때요? 집안 살림이 좀 어때요? 좀 그 사람 좀 어렵지 않습니까?
기술 실력은 아주 좋지요 하면서 그죠? 나는 상대방과 영업에 관련 어떤 제품 판매와 계약에 대한 이런 것을 미팅하기로 만나기로 했는데 계속 기술부에 있는 기술부 직원에 대해서 꼬치꼬치 문다든지 그죠? 그에 대한 근황을 문다든지 그 집에 대한 뭐 사항을 묻는다든지 그죠? 요렇게 주로 하는 사람이 산업 스파이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 유심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데 그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영업에 대한 서류 계약과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체결하러 왔는데 우리 부서에 왔는데 카메라를 뜯고 휴대폰을 가지고 막 부서에 다른 데 가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무단 촬영을 한다든지 그죠? 이런 영상 장비들을 계속 반출입하는 행위 이런 사람들도 산업 스파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도 그죠? 물론 그 사람들이 뭐 편하게 내놓고 그렇게 사진을 찍고 막 이렇게는 하지 않겠죠, 그죠? 특이한 그죠 주머니 속에 그죠 보이지 않는 마크 안에 카메라를 넣는다든지 그 소형 카메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볼펜에 그죠? 볼펜에 음성기를 착용해서 녹음을 한다든지 그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죠? 그런 영상 장비들이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영상 장비라고 해서 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죠? 아주 소형 녹화라든지 그지? 그런 것들을 계속 반출입하는 그런 사람들이 산업 스파이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죠? 이렇게 보면 되고 또 이제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에 계속 빈번에 들락날락 하면서 그죠? 그 업무에 뭘 하고 있는지 그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영업 부서에서 자기하고 어떤 업무를 체결하고 만났는데 자꾸 기술 부서에 가서 뭐 팀장 있는지 없는지 기술 부서에 가서 그 팀장이 들어왔는지 상담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자꾸 이런 빈번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죠? 빈번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좀 위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또 어떤 기간 기밀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 그죠? 우리 회사에 중요한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 요 장소는 우리가 출입을 허가자만 들어갈 수 있다고 죠 허가자 외에는 출입을 그만 이렇게 돼 있다고 죠 그런데 관계없이 사무실을 잘못 찾았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돌아온다든지 그죠? 특히 또 그게 산업 스파이는 뭐겠죠? 연구실이다 그죠? 연구실이 우리가 그 회사의 키잖아요 그죠? 어떤 그죠? 거기에 보안이 엄청난 잘 돼야 된다 그죠? 보안이 그죠? 그래서 연구실을 자꾸 출입을 하는 사람 그죠? 이런 것들이 산업 스파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또 이제 평상시하고 다르게 그죠? 평상시와 다르게 어떤 다른 동료들하고 접하면서 그죠? 좀 내하고 영업에 대한 회피를 한다든지 정서 변화가 좀 이상한 사람 그죠? 느낌이 좀 이상한 사람 그죠? 그 다음에는 어떤 주요 업무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유 없이 갑자기 이렇게 사표를 낸 사람이 있다고 우리 회사 잘 하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순간에 뭐 외부에 있는 사람하고 두세 번 하고 통화를 할 때 좀 숨어서 통화를 한다든지 하더만은 월요일 와서 사직서를 낸다. 이럴 때는 우리 회사의 기밀이 잘못하면 새어나갈 수 있는 저 사람이 스파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도 있다. 물론 사정에 의해서 뭐 사표를 쓰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아니겠지만은 근데 스파이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징조 증상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그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평상시에 안 하면서 PC에 이 PC 저 PC 하면서 중요 정보를 USB에 살짝 모르게 복사를 한다든지 그죠? 그 다음 또 중요 서류를 복사하기 위해서 복사를 한다는데 누군가 하면 복사를 숨기고 있다가 또 사람 지나가면 또 새로 복사를 한다든지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죠? 어떤 기밀 자료라든지 주요 자료를 개인적으로 막판에 복사를 하는 사람 그죠? 복사를 하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정보통신 했듯이 DB 데이터베이스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우리 회사의 정보가 모여 있는 장소다. 그죠? 데이터베이스는 것은 우리가 정보가 모여 있는 장소에 무단으로 계속 접촉하는 사람. 접촉을 자주 하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들이 그죠? 산업 스파이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된다. 그죠?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서 동료가 없을 때 동료 PC에 자주 가서 접속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죠? 동료가 없을 때 아주 위험한 사람이다 그죠? 위험한 사람이다 그죠? 내가 있을 때 같이 보면 상관없지만 내가 없을 때 내 자리 와서 내 컴퓨터를 들어와서 본다든지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다 퇴근을 했는데 아무 할 일이 없으면서 업무도 다 마감하고 다 끝났는데 그죠? 혼자서 늦게까지 늘 있다든지
그죠? 아니면 주말에 다 퇴근한데 비어있는 사무실에 혼자서 왔다든지. 그죠? 이럴 때, 그죠? 물론 일이 바빠서 나와서 일을 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 그죠? 그런데 아니 그렇게 하등에 바쁜 일이 지금 없는 시기인데 그것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뭐 핵심 기술자하고 또 뭐 그 가장 가까워 있는 그죠? 가까워 있는 뭐 어떤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든지 이런 부분들 그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산업 스파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다고 꼭 그 사람이 산업 스파이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산업 스파일 가능성이 있다. 그죠? 있다 해서 유심히 우리가 지켜봐야만이 우리의 중요한 회사의 내에 있는 기밀 자료들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다. 그죠? 보호할 수 있다. 그죠?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보호하는 것은 뭐죠? 유출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유출되기 전에 사전에 항상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강에서는 정보 보안을 했고 2강에서는 산업 보안을 했습니다. 그죠? 자,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자, 수강생 여러분, 모두 시험 준비를 잘해서 모두가 합격하기를 바랬고 마지막 또 강에서는 시험 문제에 대한 또 특강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도 특강하는 선생님들한테 열심히 요약 정리를 해서 좋은 결과로 모두 다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죠? 자, 수고 많았습니다.